오케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드 공유도 요청을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설정을 안 했네요. 지금 이제 공유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시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모형을 평가할 때는 이런 식의 코드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냥 기본 설정으로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보시면 결론적으로 인제 얘는 최적 설정을 인제 뭐 10 으로 이제 한 것 같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기본값이 1.0 인데 인제 10 으로 했다. 그런 사실을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드 서치까지 이제 다 들어가고 또 인제 그 전처리 과정을 이제 탈 수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의문점이 인제 있으실 수 있는데, 뭐냐면 야 근데 여기서 인제 그리드 서치에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 이밸류에이트 모델에서 캔서와 인제 캔서 타겟에 대해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수행하는 것은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일 아닌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타당한 의문점인데, 결론적으로는 현재 제시된 방법과 절차가 바람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인제 교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서 교재에서 인제 340 페이지 교차 검증이 이제 등장하고, 또 인제 교차 검증이 뭔지는 아셨죠. 아셨고,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 343 페이지 얘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같이 인제 읽어 볼까요? 장점이 뭐냐? 이미 이제 공감하셨는데, 훈련과 시험 세트로 한 번 나누는 것보다 교차 검증을 사용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은 데이터를 무작위로 나눌 수 있죠. 무조건 나누는 건 아니고 셔플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얘기가 있어요. 데이터를 무작위로 나눴을 때 운 좋게 훈련 세트에는 분류하기 어려운 샘플만 담기게 되었다. 요 서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면, 아니 어려운 게 왜 운이 좋은 거야? 그런 점이 좀 공감이 안 되실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몇 번 얘기를 한 건데 이런 겁니다. 훈련 데이터가 어려우면 상대적으로 시험 세트에는 쉬운 샘플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 보통은 시험 점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결국 이 모형이 잘했는가를 평가하는데, 그게 비현실적으로 높게 나오면 "오 이거 되게 잘했네. 오 뭐 칭찬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제 "비현실적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반대로 운 나쁘게 어려운 샘플들이 모두 테스트 세트에 이제 들어간다. 거꾸로죠. 요렇게 이제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훈련 데이터가 인제 쉬운 거고, 그러면은 이제 잘했어도 얘가 인제 좀 공정하지 않은 거죠.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랜덤 스테이트를 막 정교하게 막 고르고 하는데 또 모델마다 의견이 다르고 해서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교차 검증을 사용하면 이제 여러 테스트 세트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평균적인 성능을 측정하니까 이제 그 훨씬 더 이제 공정한 그런 이제 성능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우리가 공감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교차 검증과 이제 관련해서 그리드 서치 쪽으로 이제 가 보겠습니다. 354 페이지와 이제 355 페이지의 이제 논인데, 이 얘기는 이제 왜 하냐면 교차 검증을 해도 테스트 세트는 별도로 따로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한 논의 사항입니다. 354페이지의 논의를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드 서치를 도입을 하게 되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자동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 서치를 한다는 것을 풀어서 서술을 하자면 여러 가지 매개 변수 값을 많이 시도해 보고 그다음에 테스트 세트 정확도가 가장 높은 조합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매개 변수를 조정하며 하느라고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테스트 세트를 이미 활용을 해 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수능이랑 똑같아요. 수능은 그 해 딱 한 번만 그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매개 변수를 조정한다는 것은 이 수능 시험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아 요게 좋은가?' 그러니까 미리 수능 시험을 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시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에 수능 시험이 그냥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의고사 자체가 수능 시험하고 동일하면 그걸 여러 번 보는 과정에서 '아 수능 시험이 이런 느낌이구나 요 올해.' 미리 알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능 시험장에 가면 비현실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훈련 데이터는 연습 문제, 그죠?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거는 모의고사,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그냥 미래에 발생할 데이터로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튜닝 과정에서 미래 데이터를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수능 시험이 뭘 나올지 몰라. 그래서 이 테스트 데이터는 진정한 어떤 수능 같이 상대를 해 줘야 되고, 튜닝 과정에서도 전처리 과정에서도 이게 공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없는 애 취급해야 돼요. 우리가 인제 실험실에서 이 모형을 뭐 튜닝하고 만들고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정말 세상 밖에 나가서 맞닥뜨리게 될 정말 미래의 새로운 데이터처럼 취급을 해 줘야지 이게 인제 제대로 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 서치를 하고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다고 할지더라도 여전히 테스트 세트는 따로 마련을 해 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성능들이 인제 얼마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분석을 이제 보면서 같이 얘기를 이제 해 보겠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제 코드를 얘랑 좀 위치를 바꿀게요. 이거 이제 개념을 이제 설명드린 거니까 잘라내고 요 위쪽에다가 이제 붙여 놓고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 KNN 파이프가 인제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거는 제가 수정해 놓을게요. 인제 그 참조하실 때를 대비해서 인제 수정은 해 놓을 텐데 그건 인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네, 지금 이제 보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성능이 얼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테스트 점수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드 서치한테 노출이 안 된 겁니다. 노출이 안 됐고 이 이밸류에이트 모델에서 그리드 서치가 다 된 결과 얘를 이제 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 인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튜닝기에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리저치라고 하는 이 결과를 분석해 보는 과정을 좀 거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팬다스의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선택을 하고 요걸 이제 만들면 이제 예쁜 표 모양이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뭐 feed time 이거는 이제 학습 시간이 이제 얼마나 소요가 됐는가 그런 얘기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뭐 크게 관심이 없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파라미터 이제 그 튜닝하고자 하는 그 설정 값이 무엇인지를 표시해 주고 있는데 지금 한 개밖에 없죠. 이게 뭐 3 개도 될 수 있고 뭐 원하면 100 개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제 보기에 깔끔하고요. 그러면 이제 요 매개 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그 평가를 이제 진행하는 거고, 그러면 요 쪼끔 오른쪽으로 이제 스크롤을 해서 같이 인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플릿 0 번, 1 번, 2 번, 3 번, 4 번이라고 하는 이게 있어요. 이 스플릿이 뭐냐? 요게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설정에 따라서 나눠진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인제 그 1번 조각, 2번 조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얘가 0 번부터 시작하니까 크로스 밸리데이션 5로 설정했을 때는 이제 서로 겹치지 않는 5 개의 조각으로 이제 나눠진 겁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 조각들에 따라서 아까 확인하셨던 것처럼 이 성능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78도 나오고, 좋지 않을 경우에 70도 나오고 69로 막 그 주저앉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어떤 조합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이제 테스트 스코어가 다음과 같이 이제 나왔고, 그죠? 그때가 이제 C가 0.01이었을 때였어요. 근데 C가 이제 0.1일 때는 90 점대로 이제 확 올라가 주죠. 그죠? 다음과 같이 이제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인제 결국은 뭘 고르냐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 이 평균 점수가 높은 것을 당연하게도 고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가 매겨져 있고, 얘가 96.7로 그 최고 수준의 이제 점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 등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설정이 이제 얼마냐 라고 했을 때 보니까 C가 10 이에요. 요 이제 랭크 1 수행한 거에 대해서 C가 이제 10 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점수가 이제 96.7 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96.7이 아니에요. 96.7이라고 하는 0.967, 967이라고 하는 게 이 점수도 아니고 이 점수도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96.7은 뭐에 적용이 된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 이밸류에이트 모델 자체의 내부로 가서 같이 이제 살펴볼게요. 오랜만에. 그러면 이밸류에이트 모델에 들어오는 게 지금 그리드 서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나눠지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 if 문에서 트레인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 서치한테 노출이 되기 전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진행이 돼요. 현재 우리가 이제 전달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리고서 이 모델 핏 부분을 보시면 이 모델이 바로 이제 그리드 서치거든요. 그러면 그리드 서치가 핏을 수행하면 이때 그리드 서치의 설정에 의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그리드 서치한테 노출될 때는 훈련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시험 데이터는 전달이 안 되겠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하는 대상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훈련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그 전달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줬는데, 그리드 서치는 이 훈련 데이터를 다시 5조각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한 조각만 건점 데이터로 남겨두니까 요게 이제 그 트레인 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정에서 테스트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25% 잖아요. 그러면 요 테스트가 우리가 전달해 준 것 중에서 4분의 1 조각이 테스트로 그냥 떨어져 나가요 이미. 홀드 아웃인 거죠. 남겨 두다. 근데 요 트레인 데이터, 네, 그리드 서치에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인 데이터는 다시 나눠지는데, 그러면 이 검증 데이터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5로 하면 5개 중에 한 조각을 남겨두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 코드에서 보시면 전체 데이터가 아닌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드 서치의 fit 시점에서는 테스트 데이터가 공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사용이 되냐면 그리드 서치가 이제 fit을 하면 여기서 이제 튜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상황은 이미 튜닝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 모델들은 튜닝이 끝난 베스트 모델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미. 근데 그 튜닝을 할 때 대상 데이터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전달해 준 훈련 데이터만을 가지고서 이제 튜닝하는 거고, 자기가 또 내부적으로 다시 이제 쪼개 가지고 이제 수행하니까, 결론적으로 만약 이런 설정이면 구체적으로 이 훈련 데이터는 원래의 4분의 3의 5분의 4 만큼의 개수로 진행이 되니까 공교롭게도 이렇게 나눠지기 쉽죠. 그러면 실제로는 5분의 3 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의 4분의 3에 비해서는 좀 더 작죠. 4분의 3은 75% 이제 데이터인데 5분의 3이면 60% 이제 데이터잖아요. 원래. 원래 우리가 전달한 데이터의 60%만을 가지고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드 서치라면. 그러니까 이게 그 먹잘것이 없는 거지. 이게 막 이렇게 쪼개면. 그래서 그 그리드 서치를 이제 해 보고 나서 저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이제 보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그 이 훈련 데이터 이제 훈련 점수와 시험 점수는 그리드 서치의 검증 점수가 아닙니다. 이 그리드 서치의 검증 점수가 진정으로 어땠는지를 살펴보시려면 아까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리저치에서 그 1등 했던 민 스코어 그 평균값을 보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요 검증 데이터는 시험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 훈련 점수는 과적합 여부를 이제 살펴보는 용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나온 이제 민 테스트 스코어랑 얘네들도 그 대조해서 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점수가 그 방금 전에 이제 상의 드린 이유로 인해서 얘가 이제 쪼갰는데 또 쪼개요. 그러다 보면 이 실제로 트레인 데이터는 이게 점점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과적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얘가 인제 실제로 훈련하는 데이터를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그래서 과적합의 위험성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검증 점수가 인제 그 한 96.7 인가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근데 이런 점수들이 좀 심하게 차이가 난다. 뭐 3% 5% 이렇게 심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건 무엇을 시사하는 건가?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럴 때는 이제 이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더 증가시켜야 되고 더 수집을 해야 된다는 근거로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수치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차이는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차이가 뭐 테스트 점수가 97 인데 검증 데이터의 평균 이제 최고 수준의 평균값이 97에 사실상 가깝거든요. 거의 뭐 반올림하면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결과를 보면 캔서에 대해서 과적합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성능이 뭐 과적합이 어 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데이터를 더 수집해 봐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데이터마다 이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가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훈련 점수와 시험 점수와 튜닝 과정에서 이제 검증 점수를 이제 다 대조를 해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점수들이 인제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아마도 그런 경우에 이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고, 지금의 경우 캔서 데이터는 500여 건이 과적합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새로운 데이터가 저런 분포를 가질 것을 이제 가정한다면 아마도 이제 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델 평가 방법론을 이제 정교하게 이제 완성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미 리지에 대해서 많이 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확인만 해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접어 두고요. 그러면 이제 소개받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우리가 튜닝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획득을 했는데, 관찰을 위해서는 어제랑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수동으로 좀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쓰고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요번에 인제 직접 인제 해 볼게요. 요건 인제 그냥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인제 C를 바꿔 가면서, 그리고 이제 얘가 인제 스케일링을 이제 좋아하니까 그래서 인제 파이프도 다시 구성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랜덤 스테이트를 고르는 것보다는 일단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이제 스코어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점들을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절츠를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수집을 하고, 그러면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평균 값을 다음과 같이 이제 수집하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이제 논의드린 이 가중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가중치 크기, 벡터 크기 산출이라고 하는 이제 간단한 함수를 이제 어제 정의를 했죠. 요거를 어제와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벡터 크기 이제 산출을 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이제 코에피션트들을 이제 뽑아서 벡터 크기 이제 산출하는 이제 대상으로 이제 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게 파이프에 이제 삽입이 되어 있으면 진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이제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네임드 스텝스를 그 접근을 하셔야 되는 이제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요런 식으로 수집을 이제 해 보겠습니다. 음. 로지스틱 리그레션 파이프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접근을 했는데 코에피션트가 없을 리가 없지. 이거는 이제 왜 그런가? 어디 오타가 있는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임드 스텝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잘 접근이 됐는가? 접근이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코에피션트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접근하면, 여기 이제 코에피션트가 원래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음, 이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스코어즈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치. 이게 이제 그 파이프가 아니니까. 음, 요거는 잠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지 않고 이밸류에이트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C의 값에 따른 모형의 표현력과 관련된 이제 논이라서요. 그냥 이제 원래대로 우리가 이제 하던 대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와 이제 마찬가지로 훈련 결과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됐는지 이제 제가 의도한 게 잘 나왔는지 확인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잘 나온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요 실험은 그 오늘 이후로는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앞서서 보셨던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바람직하게 수행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굳이 이거를 왜 했냐 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요 C의 값에 따른 표현력이 C의 값에 따라서 표현력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어제 리지에서 살펴보신 요 가중치 크기와 연관이 있다. 그런 이제 통찰을 얻는 이 정도의 어떤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의 이제 코드를 같이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훈련 결과표를 보면 그 어제와 이제 반대의 이야기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굳이 하실 필요 없는데 이제 색인의 이제 명칭을 이제 해주면 요 C의 변화에 따른 성능을 이제 측정했죠. 그럼 보시면 C가 0.001일 때는 훈련하고 시험 점수가 60점대입니다. 그죠? 이제 낮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성립했죠. 첫 번째는 이제 모형의 표현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표현력을 짐작하는 방법은 훈련 점수를 보는 것이다. 그런 걸 이제 성립을 했죠. 근데 그렇다면 요 C가 작을 때 훈련 점수가 작다는 것은 모형의 표현력이 제한적이다. 그런 점을 이제 시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C를 증가시킬수록 75, 93, 97, 98, 99에 가까운 그런 점수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걸로 알 수 있는 우리의 두 번째는 C의 값에 따라서 표현력이 비례해서 증가하더라 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선형 모형의 표현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이제 받는데요. 첫 번째 요인은 이제 특성 차원의 요인은 영향을 받죠. 근데 특성 차원의 영향을 이제 받는 것은 이제 차원을 이제 수집을 새로운 이제 특성을 수집을 하는 것도 차원 확장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특성 수집이 어렵거나 이제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원 확장을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특성 공학을 통한 차원 확장이요. 이거는 이제 기계적인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해봤죠. 근데 지금은 그걸 쓴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가중치의 크기 자체에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L2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벡터의 크기를 산출하는 이제 방법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요런 것을 L2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인제 그 벡터의 크기를 보시면 C와 벡터의 크기가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가 작으면 벡터의 크기가 작고, 즉 이게 원인인 거죠. 이 왜 표현력이 증가했는가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C로 인해서 가중치의 크기에 영향을 받았고, 그 결과 표현력에 기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제 논의를 기억하신다면 이 알파는 반대였다고 기억을 하시고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같이 이제 확인해 볼까요? 요 리치라고 하는 이제 논의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살펴봤는데, 알파는 이 알파 값이 이제 규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표현력에 반비례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의 논의와 이제 거꾸로인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이 리치가 이런 방법론을 이제 만들었고, 그때 이제 알파라고 불렀는데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이제 생각을 거꾸로 해야 된다는 점이 불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가만 있어 봐, 가만 있어 봐. 벌칙이 높아지면 표현력이 줄어들고, 벌칙이 감소하면 표현력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야 되니까 한번 반대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선형 모형으로서 이 가중치의 크기와 이제 표현력 자체를 이제 통찰하는 그런 방법론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데 이제 사용성을 개선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우니까, 아이고야, 그 거꾸로 생각하는 건 잘 모르겠다. 알파를 뒤집자. 이렇게 하면 C가 커지면 표현력이 커지고, C가 줄어들면 표현력이 줄어들고, 생각하기 좋죠. 근데 반대로 알파는 표현력과 반비례하니까 알파가 커지면 표현력이 줄어들고, 알파가 작아지면 표현력이 증가하고, 말이 어려우니까 비례하는 용어를 만든 거예요. 규제, 이런 식으로. 근데 확실히 그 C라고 하는 것과 표현력을 일치시키면 그 생각하기도 좋고 용어도 이제 편리합니다. 왜냐면 이제 표현력이 뭐 capacity 정도의 이제 느낌인데, 의 번역인데, 그러면 이제 capacity가 증가한다, 표현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그 가중치 감소 기법을 개발한 건 아니고 리치가 오리지널인데, 그 오리지널은 그냥 그대로 두지만 나중에 이런 가중치 감소 기법을 알고리즘들한테 그 차용할 때는 사용성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C로 바꿨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형 분류기에 대해서도 활용하실 때는 이제 선형 모형에서는 이제 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한다. 그런 점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형 모형의 성능의 비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성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이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냥 좋았다 하면은
과연 그게 다른 상황들에서도 좋을까?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통계적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거쳐서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점으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쉬는 시간 이후에는 결정 트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